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인사이트 선솜입니다.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력을 갖춘 블록체인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국내 블록체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겠고요. 또 글로벌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계속해서 번창하고 있는 블록체인 시장, 그 시장을 이끄는 오늘 블록체인 인사이트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의 라인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에서는 코인 시장 최전방 전문가들 과 함께 시장의 핫 이슈를 살펴보고 또 보다 더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 흐름과 또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의 투자 방향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순서죠. 주간 코인 동향 이어집니다. 신디케이터 김기성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프론티어 인터뷰인데요. W+의 안동현 대표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담아낸 블록체인 인사이트 첫 번째 코너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부터 시작합니다. 블록체인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드리는 순서입니다.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치열한 코인판 선봉에서 열일하고 계신 세 분 모셨습니다. 비트소닉의 최선준 부대표, 플레타의 박승호 대표, 블록노드 커뮤니케이션즈 정윤성 팀장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그럼 오늘 실무자 회의 주간 회의록 어떠한 안건들이 올라와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의 상승세가 완화되면서 조정장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상승분 반납에도 시총 점유율 65%에 육박했는데요. 알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됐다는 소식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하면서 리브라는 당국이 제시한 몇 가지 우려 해소 전까지 출시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삼성 갤럭시 S10은 결제, 게임, 맛집 정보 등 새로운 디앱 6종을 추가하면서 총 10종의 디앱을 탑재합니다.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디앱을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올산업은 빗썸 인수를 추진해온 BK그룹의 인수 공시를 했습니다. 빗썸 홀딩스는 당사와 체결된 계약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흥미로운 안건들이 전해졌는데 세 분은 어떤 이슈에 눈길이 가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선준 부대표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이 흥미로운 네 가지 안건 중에서 어떤 이슈에 가장 눈길이 가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2018년에 참 암울했던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암호화폐의 이 하락장 속에서 드디어 비트코인이 만불 시대를 넘어서 과연 얼만큼 오를 수 있느냐를 두고 여러 가지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전문가들도 여러 의견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정확한 예측은 어렵더라도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비트코인의 시총 점유율이 65%가 육박을 하면서 이후의 향보에 대해서 가장 좀 관심이 가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박승호 대표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이슈에 눈길이 가셨을까요? 네, 저는 우선은 갤럭시 S10 디앱 6종 추가 탑재에 눈길이 가는데요. 우선은 이 갤럭시 S10에 디앱이 추가됐다는 내용보다는 이 내용이 시사해주는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 생태계나 비즈니스가 좀 다변화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실제 블록체인 메인넷이나 이런 게 아닌데도 디앱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하는 걸 봐서는 채널 사업자, 이 암호화폐 생태계의 채널 사업자라는 또 다른 생태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또 이번 주에 이제 차트나 아니면 투자자분들이 보셨겠지만은 비트코인 상승세가 꽤 가파릅니다. 그래서 등락폭이 있지만은 항상 그 등락폭에 다른 알트코인들보다도 비트코인의 등락 퍼센트율이 굉장히 높은 걸 보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박승호 대표님께서는 첫 번째로 갤럭시 S10 이슈 관련해서 세 번째 이슈에 눈길이 간다고 해주셨고요. 또 비트코인의 가파른 상승세와 더불어서 첫 번째 이슈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다고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윤성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가지 이슈 중에서 어떤 이슈에 눈길이 가셨을까요? 네, 앞서 두 분 얘기했던 것처럼 우선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요즘 포털이나 뉴스 이런 데를 좀 보면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위에서도 이제 제가 이쪽 업계에 있는 걸 아니까 지금 비트코인
뭐 들어가도 되냐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도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시고 또 관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얘기를 한번 좀 나눠봐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던 그 주식 시장이죠. 코인 시장이 아니라 이제 상장돼 있는 한국 시장을 보면 두올 상업 같은 경우가 뭐 아까도 보면 뭐 점상한가, 뭐 상한가도 계속 며칠 동안 갔던 그런 모습 보여주다가 오늘 좀 밀리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 내용을 좀 보면 뭐 빗썸을 품은 BK그룹에 인수를 한다라는 그런 공시가 나왔었는데 또 빗썸 측에다 또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체결된 바는 없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코인 시장도 움직이지만 이 코인 시장을 이용해서 어떤 상장사들의 주가에 대한 그런 어떤 뭐 부양에 대한 의지 또 이것을 이용한 어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논란도 되고 있고 관심도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시장의 두 가지의 어떤 측면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첫 번째 이슈 비트코인의 상승세에 더불어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비트코인의 향후 행보 궁금하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두올 산업 이야기해 주셨네요. 자, 세 분께서 공통적으로 또 한 가지 이슈의 눈길을 함께 두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의 안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안건입니다. 시장 지배력 높은 비트코인. 2017년 재현될까라는 주제로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연일 화제입니다. 계속해서 뭐 오르는 듯 하더니 잠시 또 조정을 받는 듯도 하고요. 일각에서는 불마켓이다, 베어마켓이다 계속해서 이슈가 또 의견이 갈리고 있지요. 이 세 분의 의견들은 어쩐지 좀 궁금합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이 또 조정장에 돌입한 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현재 비트코인 많이 오르고 잠시 쉬어가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 잠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상황에 대해서 정윤성 팀장님께서 시장 흐름을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뭐 최근 들어서 우선은 뭐 베어장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뭐 이평선 같은 그런 어떤 뭐 지지 라인을 보는 보조 지표들 같은 경우도 확실히 밀리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일시적인 뭐 조정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고요. 네. 우선 그동안 뭐 비트코인이 여타 다른 뭐 알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코인들 대비해서 상승세가 굉장히 크면서 코인 시장의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의 그런 움직임들을 계속 보면 사실은 지금 보면 12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좀 보면 상승세를 계속 보여주면서 뭐 몇백만 원대까지 지금 떨어졌던 그런 비트코인이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거의 뭐 1,380만 원 이 수준까지도 상당히 좀 올라갔었고요. 최고점 보면 뭐 1,500만 원대까지도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나 좀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뭐 이평선 대비해서 굉장히 조금 많이 뭐 일본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면서 이격도가 좀 벌어지면서 좀 차익 매물도 좀 나오고 있지만 또 그러면서 다시 또 상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5% 정도 밀리면서 비트코인이 밀리니까 다른 코인들도 상당히 밀리는데 좀 재밌는 사실은 비트코인이 뭐 10% 올라갈 때 다른 코인들 2, 3% 올라가다가 비트코인이 5% 빠질 때 다른 코인들은 10%씩 빠지니까 조금 올라갈 땐 비트코인이 더 잘 올라가고 빠질 때는 또 다른 코인이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은 어떤 원탑에 그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의 최근 시장 흐름 상황 짚어주셨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지난달 28일이었죠. 1,500만 원을 돌파하고 또 잠시 또 내림세를 걷다가 이번 6일부터 또 다시금 조금씩 오르더니 또 현재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앞서 이야기해 주시기로는 정윤선 팀장님께서 베어마켓이라고 부르기에는 아니다. 지금 약간의 조정을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의견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최선준 부대표님께서는 지금 상황이 베어마켓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시는 의견이실까요? 참 일단 그 비트코인의 시세에 대해서 의견을 낸다라는 게 참 네. 조심스럽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일반 증시처럼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그 기업 활동을 평가하는 것들이 지난 한 100년간 자리 잡아온 이런 시장이 아니고 네. 사실 실제로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가치 평가를 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과연 이게 조정장이냐 실제로 시세가 더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라는 거를 개인적인 의견을 드릴 수는 있지만 실제로 뭐 대표에서 어떤 거를 전달해 드리기는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뭐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스위스 주크라는 곳에 크립토밸리 컨퍼런스에도 다녀왔었는데 사실 그곳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합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이게 오를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오를 것이다. 앞으로 이제 시작이고 이제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사실 근거를 따지고 보면 사실 특별하게 어떤 이유를 대거나 사실 뭐 어떤 것 때문에 오를 것이다라는 예측은 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최근에 이게 베어장이냐 아니면 뭐 불마켓이냐라는 거는 사실 실제로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베어마켓이 되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 하락세가 짧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가치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이 시세라는 거는 그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또 리브라를 비롯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적인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실제로 수요가 늘어나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불마켓을 향해서 갈 수는 있어도 베어마켓에 진입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식 시장과는 아무래도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뭐 예측하는데 사실 조심스러운 것이지만 오히려 베어마켓보다는 불마켓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승호 대표님 의견을 또 안 여쭤볼 수가 없겠죠.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도 좀 공통된 의견인데요. 지금 베어마켓이라고 부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베어마켓이 왔을 때 분위기는 이게 뭐 비트코인이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가 아니고 뭐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자체의 비즈니스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블록체인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냐의 분위기였어요. 근데 네. 근래 이제 비트코인 내려갔을 때 분위기는 오히려 블록체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은 좀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리브라나 이제 삼성 디앱 뉴스가 나왔듯이 블록체인은 당연하고 이제 어느 정도 세상에 받아들이는 분위기처럼 진행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베어마켓 같은 분위기까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조정장이라고 저도 좀 생각이 들고 조금 기존 불장하고 조금 다른 건 기존에는 알트코인들의 상승량이 굉장히 많았고 네.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오르면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이제 뒤이어서 많이 올라가는 상황들을 펼쳐졌었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불장하고는 좀 상황은 다를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 분 모두 공통된 의견을 주셨네요. 베어마켓은 세 분 모두 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조정장을 겪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비트코인 이 흐름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게요. 시장 점유율이 65%의 가량을 육박했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가 궁금한데 최선준 부대표님 보시기에 시장 점유율이 갖는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 사실 65%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렇죠. 시장 점유율이고요. 과거에 2017년에 불장이 왔을 때도 실제로 비트코인이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알트코인들에 의해서 시장 점유율이 내려오고 그것이 다시 올라가는 걸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과연 이번의 상승세와 이 시장 점유율은 어떤 의미를 가질지 저도 잠깐 고민을 해보니 저는 오히려 이 시장 점유율이 내려가면서 알트코인이 대체하기보다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알트코인보다 비트코인 중심으로 오히려 시장이 재편되는 그런 모습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비트코인이 65%보다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이 정도에서 유지할 것이냐라는 거는 좀 이견이 있겠지만 저는 65% 내외에서 비트코인이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알트코인 중에서 일부 이제 좀 성공 궤도에 오른 알트코인 중심으로 다시 조금씩 가격이 올라가면서 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수는 있지만 비트코인이 65% 내외에서 다시 내려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트코인보다 비트코인으로 조금씩 더 움직여가는 모습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계시네요. 자, 그런데 이 65%가 상당한 수치란 말이에요. 근데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트코인은 조만간 사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거든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박승호 대표님 혹시 동의하시나요? 사라진다까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저는 알트코인들이 오히려 베어마켓보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지배력은 저는 조금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블록체인 산업의 지금 추세나 상황들을 보면은 뭐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삼성 디앱이라든지 리브라라든지라는 프로젝트가 나오면서 이전에 포커스 맞추고 있던 시장 판도가 좀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삼성 디앱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은 삼성의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디앱이 아니라 다른 이미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있는 디앱이 삼성 월렛의 디앱 채널에 탑재되고 있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회자되고 있고 크게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걸 중심으로 또 이슈와 관심들이 받고 있는 걸 봐서는 지금 새로 나오는 알트코인들이나 아니면 새롭게 나오는 블록체인이 조명받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내년에 이제 리브라가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돌아간다면 기존에 이제 알트코인들이 나올 때는 비즈니스에 대한 그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한 방향성도 있었는데 오늘 이제 제가 기사를 본 것 중에는 그 리브라 연합체 얼라이언스 중에서 그 비자가 커스터디 서비스에 크게 투자한 뉴스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금에 대한 흐름도 일반 ICO 시장이 아니라 이제는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에 의해서 투자금이 커질 거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앞으로 향후 방향성이 예전보다는 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의 판도, 즉 비즈니스 프레임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도 봐주셨는데 박승호 대표님께서는 프로젝트를 또 하시는 입장에서 요즘 왠지 더 머릿속이 복잡해지시진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예, 머릿속이 좀 복잡한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방향성이 더 명확해지는 네.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성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결국에는 시장 프레임이 잡히고 있고 시장 판도가 흘러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읽고 빠르게 대처하고 그 판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향후 미래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당장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암호화폐 투자자뿐만 아니라 그 기존 사람들한테도 다가설 수 있는 서비스나 아니면 내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저도 지금 고심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향성을 또 설정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제 비트코인의 시장력이 강해지면서 또 이제 알트코인에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은 또 고민이 많아지실 것 같거든요. 정윤섬 팀장님 보시기에는 알트코인들의 미래는 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알트코인 우선은 수가 너무 많죠. 네. 우선은 굉장히 좀 많이 나왔고 우후죽순 나왔는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별적인 작업은 계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알트코인이 탄생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죠.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 같이 1세대 코인들 같은 경우는 은행권을 뭐 대체하겠다.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뭐 스마트 컨트랙트를 걸어서 여러 가지 만들겠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우선 대부분이 이제 세 번째에 대한 어떤 유틸리티성 그런 부분을 계속 하는데 대부분의 프로젝트 제가 또 뭐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대표들도 만나보고 하지만 그 어떤 미래에 대한 뭐 성장성은 굉장히 좋게 되고 있지만 실제로 뭐 유저들도 상당히 좀 많이 뭐 얘기했던 것들과 좀 달라지는 그런 좀 약간 허황된 곳들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들의 어떤 차별화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정말로 이제 좋은 프로젝트들과 그렇지 않은 프로젝트들의 선별이 되면서 오히려 시장에 숨기는 역할도 당분간은 진통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있겠다 싶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 들어서 보면 시장에서 도태되어 있는 뭐 프로젝트들 특히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거래량이 뭐 1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코인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 같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코인들과 그렇지 않은 코인들의 양극화 현상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트코인들의 뭐 선별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엔 오히려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낙관론이 또 계속 나오고 있지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높아졌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또 집중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박승호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 기관 투자자들이 입성을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나요? 질적 성장에 도움이 될까요? 기관 투자자들이 입성하면 저는 질적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은 기존 기성 비즈니스, 기존에 이미 나가고 있는 비즈니스랑 접점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기관이 들어온다는 거는 블록체인이 기존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뭐 산업 분야나 사업에 사용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가 들어온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질적 향상에 굉장히 빠른 속도감이 붙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기존 기관들은 사업을 성장시키는 방법을 물론 블록체인 사업이나 암호화폐 사업은 사업 성장 속도나 방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사업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이 조금 더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산업에 빠르게 적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관 투자자들의 노하우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의 질적 성장을 분명히 견인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과연 암호화폐 시장 앞으로도 좀 훈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2017년에 암호화폐 열풍이 재현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정윤선 팀장님 보시기엔 동의하시나요? 앞으로도 열풍이 이어갈까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제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네. 리바이벌은 없더라고요. 그가 뭐냐면 앞으로 열풍이 나올 수 있는데 똑같이 재현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네. 그래서 어떤 아직까지는 봤었을 때는 기존의 2017년도에는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정보도 없고 굉장히 오히려 모르는 주체에 대해서 시장을 열광을 하거든요. 다 오픈된 것보다 살짝 저희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광고 모델 같은 게 살짝 가려져 있어야지 뭔가 상상의 나를 그렇죠. 펼치지. 이 시장이 다 오픈이 되면 거기서 돈이 더 나가고 투자율도 좀 뭐 열광하면서 시장에 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예전에 2017년도에는 제가 퇴근길에 지하철 타면 전부 다 업비트 다 열고 막 투자하는 걸 봤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 정도의 열풍은 아니지만 근데 한 가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최근에 2017년도에 거래량을 보면 하루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뭐 한 3.17조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최근으로 보면 한 17.7조 상당히 좀 규모 자체가 상당히 좀 커졌는데 물론 뭐 어떤 자전에 대한 부분 또 허수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 자체적인 매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파생되는 서비스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파생 상품이라든지 이거를 기초 자산으로 했던 뭐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질적인 성장을 통해서 어떤 그 17년도의 광풍 그런 것들보다는 상당히 좀 단계를 올려가는 그런 성장성 또 상승률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성장을 하긴 하겠지만 2017년과는 다르게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한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안건에 대해서 세 분의 한 줄 평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최선준 부대표님께 여쭤볼게요. 한 줄 평 어떻게 내려주실 건가요? 네, 방금 정윤수 팀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비트코인의 성장이 이제 방향성이 같다 하더라도 2017년과 같다 하더라도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체 자산으로 이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실제로 뭐 한간에서는 이 디지털 자산이다, 디지털 금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비트코인의 가격의 움직임이 실제로 다른 뭐 미국의 환율이나 아니면 금리의 움직임이나 사실 이런 것들과 코릴레이션을 이루어내면서 실제 비트코인의 가격을 뭐 내려가든 올라가든 그런 것들을 같이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대체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요. 사실 그렇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직도 거래량이나 아니면 뭐 이 수급이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1년, 2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실제로 비트코인이 대체 자산으로 인정받는 그날이 오기를 저도 굉장히 희망합니다. 네,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계시고요. 박승우 대표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한 줄 평 어떻게 내려주실 건가요? 네, 2017년도 그 불 같은 시장이랑은 상황이 많이 다를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장은 좋아지는 거는 확실하다고 저는 느끼지만은 기존에 이제 코인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난 겨울 시장보다는 더한 생존의 시간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겨울보다 더한 생존의 시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정윤성 팀장님께도 여쭤볼게요. 한 줄 평 내려주시죠. 네, 1등만 기억하는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시장에서도 예전에는 좀 아쉬웠던 게 비트코인 올라가고 알트코인도 올라가고 다 같이 이제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즘 차별화가 굉장히 좀 심해지는 그런 장의 암호화폐 시장도 굉장히 좀 많이 있어서 암호화폐 외에도 2, 3등이 특색 있는 그런 1등을 위협할 수 있는 2등이 빨리 좀 나와서 시장이 좀 선순환되는 그런 모습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과 함께 가감없는 토크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집단지성과 인공지능의 만남,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 신디케이터의 김기석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주간의 코인 동향을 분석하고 투자 방향을 예측해보는 주간 코인 동향. 먼저 비트코인의 움직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주에도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약 12,573달러로 장마감을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주간 코인 동향에서 예측했던 대로 11,000달러에서 11,650달러를 돌파했을 경우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작용할 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대로 작용이 된 모습입니다. 굉장히 상승세를 잘 이어가고 있고요.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주봉 단위로 7주, 25주, 99주 이동평균선에서도 유의미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상승은 여전히 조금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점유율과 시총인데요. 점유율과 시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서 무려 64.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더불어서 시총 같은 경우도 전주보다 10% 정도 이상 상승한 3,470억 달러에 도달했는데요. 결국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시총의 상승을 비트코인이 그대로 이끌어왔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알트코인의 가격이 그렇게 큰 편차가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시총 상위 탑 10의 프로젝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비트코인이 무려 14%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는 동안 이더리움이나 또는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 아주 약간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6위부터 10위를 보시게 되면 이오스, 바이낸스 코인, 그리고 이제 테더, 비트코인 SV, 트론이 있겠는데요. 보시다시피 10% 미만의 아주 낮은 상승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달러가가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총 상위 102 프로젝트 중에서 상승률 탑 5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시총이 올라가면서 알트코인 중에서 상승률이 높은 프로젝트들은 굉장히 높은 수혜를 받는데요. 모두 30% 이상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에그레티아 EGT 코인입니다. 무려 73.28%가 상승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그레티아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무려 73.28%의 상승을 했고 시총 35위에 도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게임 개발 툴 세트를 제공해주는 프로젝트인데요. 특별한 호재 없이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즉, 이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기대치나 또 기술의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률 탑5 코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덴트, 베스트, 링크, 메이드, ETP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덴트 같은 경우 무려 20%가 넘는 하락률을 보여주었는데요. 덴트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덴트가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으로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주도 언급드렸었지만 덴트 같은 경우 로드맵 업데이트의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시장에 부정적으로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현명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 코인 동향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신디케이터.com 또는 신디케이터 애플리케이션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록체인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 유망 기업과 인물을 만나보는 프론티어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그 이상을 꿈꾸는 암호화폐 서비스 플랫폼 W+의 안동현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와 또 소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W+ 대표를 하고 있는 안동현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이제 조선해양공학이라는 영역에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공부를 해왔고요. 공부를 하면서 개발에도 물론 관심이 많았지만 엔지니어링을 떠나서 서비스에도 관심이 점점 많이 생기게 되었고 스타트업 네. 붐이 있을 때 제가 이제 연구실을 박차고 나와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한 2개 정도를 겪었고 작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제 기술 이사직을 수행을 하면서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고 그때 머신러닝, 그다음 인공지능, 블록체인 3가지 꼭지에 관심을 가지면서 많은 파트너들하고 공부를 시작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말부터 저희 원래 서비스에 대한 기획과 설계를 이제 구상을 마치고 팀인과 함께 개발을 시작을 해왔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드리겠지만은 많은 부분 준비를 했고 개발과 사업 개발 그리고 런칭 일자에 대한 어떤 확정 이런 단계까지 지금 현재 와서 많이 좀 설레는 그런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네,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부터 해서 또 인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W+가 뭔지 모르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략적으로 소개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가 담고 있는 철학으로는 블록체인 플랫폼이 되자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금융 플랫폼이다, 월렛이다 이런 선을 넘어서 다른 메인넷들, 다른 코인들이 다 우리 거에 와서 함께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업계 앱이라든지 거래소, 다른 월렛 또는 재정 거래를 위한 또 다른 웹 서비스들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하고 어우러지고 또 거미줄 뻗치듯이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고자 하는 게 저희 이제 맨 처음에 철학이자 꿈이었고요. 그 내용에 맞게 이제 구상을 했고 네. 플랫폼도 개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월렛이 먼저 만들어져 있고요. 월렛을 기반으로 해서 결제 플랫폼을 개발을 했으며 이 결제를 어디서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가맹점들, 그다음에 고객의 확보가 먼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블록체인 플랫폼이 되자는 모토를 가지고 움직이게 된 W+에 대해서 대략적인 소개를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질문을 드려볼게요. W+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는지, 개발 동기, 그리고 그 과정, 또 그 과정 가운데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부터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제 기술 이사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거래소의 입지라는 것이 이 업계에서 그렇듯이 모든 프로젝트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말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모든 백서들이 다 우리의 일로서 만남으로 미팅으로 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들도 느꼈겠지만은 이거 많은 사람들이 계속 쓸까? 일상생활에서 상주할 수 있을까? 우리 생활 반경 안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다 이 대답에 부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고 네. 런칭을 해도 장기적으로 존속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프로젝트가 되고 싶다. 그런 걸 만들고 싶다라는 발상이 저희 어떤 가장 씨앗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팀원들을 만들고 이런 철학을 공유를 해서 개발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월렛을 만들게 된 이유는 다른 암호화폐들도 다 함께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려면 당연히 하나의 플랫폼으로 종속되지 않고 월렛이어야 했으며 일상적인 이 실물 경제에 접점을 가지기 위해서 결제가 되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 소통할 수 있고 메신저 역할을 해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또 당연한 겁니다. 네. 거기에서 멈추게 되면은 다른 이미 기존에 존재해 있는 결제 플랫폼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 법인이라든지 또 다양한 구상들을 통해서 결제를 넘어서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구상을 많이 해놓은 상태고요. 네. 그렇게 이제 시작부터 해서 이렇게까지 왔고요. 지금은 우리가 그냥 금융 플랫폼으로 준비가 많이 돼 있다라기보다는 첫 단추, 그러니까 사업이다 보니까 매출을 기대를 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들을 만나서 결제에 집중을 하고 있는 단계고 그것이 런칭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생각이 씨앗에서 시작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W+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월렛이 월렛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능의 가장 핵심은 네. 다른 암호화폐들을 가지고 있고 보낼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 월렛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중심으로 이걸 나무 줄기로 해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제라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처음 저희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화 결제를 하는 다른 가맹점들과의 서비스 말고도 암호화폐를 가지고 자기도 결제를 하고 싶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제라는 꼭지를 새로 개발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 것들을 우리 결제 플랫폼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 구조가 결제 쪽에 또 사이드로 이렇게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모델로는 이제 결제 리볼빙과 대출, 거래소 연동 등과 같이 우리 앱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활동들 그것이 이제 저희가 금융 플랫폼이라는 카테고리로 몇 가지 기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올해의 화두가 송금과 결제인데 그중에서 특히나 결제 부분에 많은 중점을 두신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요. W 플러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페이는 좀 벌써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페이가 있고요. 그냥 금융 플랫폼으로서는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 사람이 결제를 미루면서 이걸 대출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결제 리볼빙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가맹점 입장에서는 우리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네. 그들의 매출 기록이 우리에게 노출이 될 것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 매출 채권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평가해서 그 안에서 이제 가맹점들이 우리에게서 암호화폐 대출을 또 받을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 모든 그 기능들이 더 안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안착되고 서비스로서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생활 반경 안에서 상주할 수 있도록 그 메신저라든지 그다음에 지인들과의 관계를 이 안에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다른 네트워킹 게임이라든지 같은. 네. 예, 게임이라든지 네트워킹, SNS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 기능을 뻗쳐나가고 있고요. 방금 언급드린 부분들이 일단락이 올해 말까지 해서 저희가 런칭을 하게 되면 네. 내년에는 사실 더 많은 내용들을 준비를 할 거고 근데 이런 자리에서 막 그리고 있는 내용을 다 소개시켜 드리는 것도 적절하지가 않아서 아마 저희가 이제 네. 적절한 시기에는 더 뻗쳐나갈 게 많다 이렇게 정도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룰 수 있는 정말 그 모든 분야를 다 섭렵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W 플러스의 서비스를 그렇다면 실사용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이 점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월렛은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게 런칭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뭐 다른 거래소는 요즘 뭐 여러 단계의 거래소가 있죠. 거래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닌데 월렛 중에서 안전한 월렛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내 대량 구매한 암호화 자산을 보관하고 싶다라는 분들의 수요에 맞추어서 저희가 아주 안전한 그 월렛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이용을 먼저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여름 중에 저희가 런칭을 앞두고 있는 W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초창기에 저희가 타겟을 한 것은 국내 여행객들이 아니라 네. 중국인 여행객들 대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여행객들과 여행사 그다음에 면세점과 함께 그 초기 시장을 타겟을 해서 일단 매출을 발생시키는 구조를 이제 돌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인 여행객들이나 다른 이제 자유 여행객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좀 그 후순위로서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암호화 자산을 이용해서 저희 앱 안에서 원화 형태로 변환을 하거나 네. 암호화 자산을 직접 쇼핑에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서비스들에 대해서 또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암호화폐 활용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게 W 플러스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볼까 합니다. 이 암호화폐가 핵심인 W 플러스에서는요, 암호화폐 변동성을 다루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일 텐데 실사용자들은 어떻게 또 반영이 되는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희 같은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네. 또 민감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어떤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냐 하냐면은 이제 결제에서 이거를 정산을 할 때 암호화 자산으로 결제가 이루어졌으면은 가맹점에서 받을 때는 원화 자산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우리가 자산의 형태를 어떻게 안전하게 또 전문 용어로 또 해칭이라고도 하고 또는 포지션을 바로 잡는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이제 국내 2곳, 그다음에 해외 한 곳의 거래소하고 협력 구조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거래소와의 협력 관계로 풀어나가야 될 때 이 거래소를
이 거래소와 협력을 하자라고 할 때 저희가 요건이 있었습니다. 어. 풍부한 유동성, 그다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야 되며 API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자동으로 그 백단에서 주문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 이런 조건을 갖춘 거래소하고 저희가 협력을 해서 네. 추후에 이제 많은 거래들이 일어나고 뭐 물품 구매가 저희 앱을 통해서 일어났을 때 저희가 뒤에서 그 거래소들과 협력 구조로 이 자산을 안전하게 이제 다시 뭐 네. 재판매를 하거나 우리의 적절한 포지션, 안전한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암호화폐 가치 변동성에 대해서 결제 플랫폼이 대응해야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해칭을 어떻게 안전하게 할지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고요. 또 유동성과 안정성을 갖춘 거래소와도 협력을 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W+가 취급하고 있는 암호화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와 같은 기축 암호화폐는 다 제어를 하고 네.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희가 발행한 ERC 토큰인 이 WPX와 그다음 메디뷰, 텔로미어와 같은 저희하고 지금 협력 관계를 맺어가지고 함께 하고 있는 또 우리가 기술적 자원을 지원해주고 협력 구조에 있는 분들의 토큰들을 네. 몇 개 저희가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예, 그렇게 지금 준비를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축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자체 발행 토큰과 같은 여러 가지를 또 다루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결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W+에서 이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면세점과 협력을 해서 뭐 또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블록체인의 가치 이제 탈중앙화 또는 뭐 분산 저장된 어떤 가치 안전 뭐 네. 여러 가지 가치가 있고 이걸 기반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에 최적화돼 있고 거기에서 가장 꽃을 피울 수 있는 기술입니다. 네. 동시에 조금 더 나아가면은 국가 간 거래, 국제 결제 또는 여행객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단연 더 좋은 이점과 효용을 제공할 수 있는 게 블록체인입니다. 저희가 당연히 이제 이런 기반의 이런 철학과 사고에 기반해서 서비스를 기획을 했을 때 마침 또 좋게 이제 기회가 돼서 면세점과 또 그 면세점과 같이 하는 파트너사 여행사를 만나서 함께 이제 3자 구조로 많은 사업을 준비를 1년 동안 해왔고요. 네. 그 결과 이제 저희가 이번 여름에 이제 런칭을 앞두고 있는 WPay의 첫 모델이 이제 면세점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면세점 시장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까지 함께 또 들어본 것 같아요. 자, 암호화폐 이야기를 하면요. 보안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W+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일단 눈에 보이고 저희가 실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네. ISO 27001이라고 하는 로이드 인증을 일단 받았습니다. 정보보호 경영 인증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그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대답이 될 수 있는 게 제가 작년에 거의 1년 동안 기술 이사로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있었고요. 그 네. 거래소는 ISMS 인증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그 보안 구성을 할 때 제가 그 업무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저희 월렛의 기반, 그 근간이 되는 보안 구성은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ISMS와 동일한 수준의 백엔드 기반을 만들어 나가면서 시작을 하고 있었고 별도의 법인으로 나와서 제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데에도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까지 안전하게 개발을 해왔습니다. 제가 몸을 담았던 거래소는 지금 이제 조만간 ISMS를 획득할 예정이고요. 그 기술 인력, 그 기술적 자산과 구조는 지금도 협력사로서 저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높은 수준의 월렛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국내에서 보안만 가지고 경쟁을 해도 당당하게 전 자신 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보안 부분에서는 특히나 더 큰 자신감을 보이셨던 것 같아요. 자, 이미 많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지갑과 결제 서비스를 선두에 두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W+만의 강점이랄까요, 차별점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특히나 또 수익 창출 모델도 중요한데 이 점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예, 드릴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사업적인 면에서 보면은 좋은 가맹점을 많이 확보했다고 하는 팀들이 많이 있었는데 참 많이 또 시장에서 큰 빛을 못 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때 가장 안타까운 건 기술이 아니라 물론 기술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어서 잘못된 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고객을 확보했고 아까 여행사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분들이 이제
기술과 가맹점을 확보했으니 이건 저기에서 쓸 수 있어라는 게 어필 요소였다고 하면 네. 그걸 누가 쓰는데라고 하는 답을 명확하게 준비를 못했던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행사와 함께해서 고객을 확보한 시장 진출을 바로 시작을 할 것이고 이게 시작이 되면 아마 저희가 이 업계 면세 업계에서는 네. 조금 소탈하고 안정적으로 가자 하면서 점유율을 낮게 잡고 시작을 할 테지만 아마 그 수준이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이라는 기준 안에서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 거의 단번에 네. 1순위로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의 매출 규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강점에 대해서도 또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W 플러스 관련해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떤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지 이 점에서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도 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일 텐데 이 파트너십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포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또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가 결제 기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파트너분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걸 확장하면서 뭐 메신저 기능과 금융 플랫폼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분들하고 관계를 갖자라고 했던 파트너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특히 이 결제라는 걸 우리 모델에 넣었다 보니까 파트너들의 어떤 범주라든지 카테고리를 한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사기 때문에 모든 파트너들이 저희의 잠재적인 파트너고요. 그래서 그 엔터테인 쪽으로도 두 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과 정식적으로 이제 협약을 맺어서 저희 네. 앱에도 다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달러 코인을 이제 올려놓았습니다. 취급을 하고 있죠. 저희 원래에서 그분들하고도 파트너십이 있으며 말씀드린 가장 저희 중요한 파트너는 이제 여행사와 특정 여행사, 대형 여행사와 대형 면세점이 되겠습니다. 이 파트너들하고 함께하면서 이제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해주시는 분까지 해서 제가 1년 동안 준비한 것 치고는 네. 참 좋은 운도 많이 따라줬고 해서 당당하게 말씀드릴 건데 탄탄한 크루는 정말 어벤져스급으로 많이 모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간단하게 그럼 마지막으로 포부 그리고 앞으로 최종 목표까지 설명해 주시죠. 예,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보통 이제 조금 리스키한 투자처다라고 네. 우리가 또 생각을 많이 하고 실제로 사업을 할 때 당당하게 매출이 얼마다라고 하면서 어필을 하기보다는 우리의 비전은 이렇다. 나중에 이런 메인넷을 얘기할 거야라고 하지만 사실 저희는 조금 다른 모습을 선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런칭을 하고 탄탄하게 매출을 보여드리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는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나 네.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비전도 조금 사람들이 다르게 가져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W 플러스의 안동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블록체인에 관련한 많은 이야기들 담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